반갑습니다. 허재경입니다. 네. 여러분, 저 요즘에 너무 가슴 뛰고 설렙니다. 왜 그러냐면, 이 25% 라이드 때문입니다. 아니, 덕분입니다. 이 라이드가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제목과 같이,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New World, New Lif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어쩌면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키워드가 등장하고 난 뒤로부터 세상이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플랫폼, 그럼 새로운 비즈니스, 그 라이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메타버스가 작년 키워드가 예를 들면 버추얼 리얼리티, VR이죠. VR, AR, 5G, 클라우드, 블록체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심지어 맨 밑에 보시면 포테이토도 메타버스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메타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쩌면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각종 키워드들 있죠. 그 키워드들이 다 메타버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이 범전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냐면 뒤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서론이었고요. 제가 왜 설렜는지 이 뒤에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쩌면 이 강의의 Y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질병이 무엇일까요? 한번 감기? 감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감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근데 감기는 저절로 한 일주일에 2주가 있으면 저절로 낫는 그런 질병, 병인데 질병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잇몸 질환.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일까요? 치명적인 질병. 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보통 이제 이 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광견병입니다. 광견병. 미친 거한테 물렸을 때 생기는 병이죠. 이거는 치명률 100%입니다. 광견병 걸리고 나서 산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고 나서 증상이 물을 무서워한답니다. 물 무서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물을 못 마실 정도로 무서워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견병에 걸리면 100% 죽습니다. 그러면 치명적인 거고요. 그럼 가장 최악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가장 심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두려운 질병, 또 가장 심각하게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걸리기 가장 싫어하는 거 딱 한 개만 고르라면 이 질병이 얼마나 흔한지, 또 얼마나 치료하기도 어려운지, 또 얼마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지금 5, 4, 3, 2, 1 여러분 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 질병은 뭐냐면요, 혈관 질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혈관 질환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을 말하죠. 뇌졸중, 심장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중풍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최악의 질병이냐면요, 첫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겨진 결과가 아주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암 같은 경우는 말기암이라도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근데 이 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결과가 아주 진짜 끔찍합니다.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이 중풍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리고 중풍이 또 심각하게 온 사람은 이 정신은 있는데 사지마비를 말하는 거죠. 정신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도 있죠. 가볍게 왔다가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 좀 심각하게 생사를 오고 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려 우리 1년에 6만 명이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죠. 누적돼서 생긴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 무섭냐면 중풍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정신은 살아있고 눈꺼풀만 살아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다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사지마비. 그렇게 됐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대소변을
갈아주는 걸 가장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욕창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욕창이 뭐예요? 이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피부가 괴사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괴사가 됐을 때는 주먹만한 고름이 생기고 구멍이 뻥뻥 뚫려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5시간을 앉아있어도 욕창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게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근육을 움직여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섬유질 한 가닥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비가 되면은. 그러다 보면 딱 2시간 동안 그대로 있으면 피부가 바로 괴사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고 주물러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곤욕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고 진짜 그 최악의 질병은 심혈관계 질환, 혈관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의 그 양, 이제 혈류가 이 직경의 4제곱 비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찌꺼기가 쌓이죠, 그죠? 혈관 내에 찌꺼기가 쌓여서 직경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을 때는 혈류량은 4제곱 16분의 1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찌꺼기가 안 쌓이게 하는 게 최고다. 그럼 안 쌓이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오메가3? 맞습니다. 오메가3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메가3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진짜 내가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운동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는 근육량도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서 이게 그걸 떠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시간 저강도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시간이라는 건 30분 이상을 말하는 거고요. 저강도는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과 옆 사람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고 대신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 어떤 정도 아시죠? 예. 그 정도로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펠로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마크 어디서 많이 봤죠, 그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20% 라이드 이 자전거를 만든 기업이 바로 펠로톤입니다. 펠로톤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요거를 섞였는데 어쨌든 펠로톤의 자전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닮았죠, 그죠? 아니, 닮은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네. 펠로톤의 기업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펠로톤 80%가 운동기구로 인한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가 구독료로 인한 매출인데 앞으로 펠로톤은 운동기구로서 판매 매출을 일으키는 거라도 구독료로 이제 기업 성장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상대는 홈트 업체가 아니라 넷플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진짜 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적인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브랜드 스펙을 비교해봐도 견줄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07%였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분기에서는 조금 성장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구독자들의 이탈률입니다. 이탈률이 평균 0.64%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분기에는 0.31%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이제 그 통신회사 있죠. 통신회사 AT&T나 버라이즌 같은 이런 통신사 이탈률보다도 훨씬 더 낮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NPS라고 Net Promoter Score라는 건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순수 고객 추천 지수입니다. 이게 펠로톤이 94점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높은지 체감하기 위해서 다른 걸 이제 비교해봤거든요. 넷플릭스가 13점을 받았고요. 테슬라가 37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74점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높은 수치냐, 네, 감이 오시죠, 그죠? 그 정도로 고객들이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 너무 비싼데 자전거?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타보니 너무 만족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 펠로톤에서 레인브레이크라는 요거를 이제 게임입니다. 자전거 타면서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요, 이게 트랙을 타면서 이제 즐기는 대화형 게임이에요. 이게 라이더가 제가 이 가상 레인에서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음악에 맞춰서 페달링도 하고 난이도와 음악도 제가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에너지 출력을 통해서 이런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라이딩할수록 더 좋은 점수가 획득이 되고, 저 행동에 대한 실시간적인 보상이 또 가능하고, 이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줘요, 이렇게.
네, 그런 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게 비교하면서 나도 저 도전해야겠다라는 도전 의식도 들 수 있게끔 만든 그 어플입니다. 이런 그 프로그램도 펠로톤이 있습니다. 이 펠로톤이 지금 우리 한국아메이와 이제 뭐죠? 해서 25센트 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마크가 너무 비싸죠, 그죠? 네. 자, 25센트 라이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생겼죠, 그죠? 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뒤에 또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장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동시에 된다. 고강도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 보통 이제 이 자전거의 특장점 이제 한 가지만 말하자면 저는 이겁니다. 스피닝도 되고 라이딩도 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통 이제 다른 이제 뭐죠? 그런 실내 자전거 라이딩 하는 그 어플이나 프로그램이나 자전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사이클이죠. 사이클 형태의 그거고, 요 자전거랑 우리 25% 라이드랑 비슷하게 생긴 그 다른 타 경쟁 업체가 또 있어요. 그 왜 영어 가르친 데 있죠? 야!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만든 게 있어요. 네. 기업명은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기업에서 만드는 것도 라이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전거로는 스피닝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스피닝도 가능하고 라이딩도 된다는 거. 또 반대로 스피닝 자전거 있죠. 스피닝 전용 자전거는 라이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피닝도 되고 라이딩도 된다. 이게 우리 이 라이드의 25% 라이드의 가장 특장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스피닝 같은 경우는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 봐도 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라이딩 앱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룹 스피닝 어쨌든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카카오 TV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시청할 수 있고 계속 재방송도 볼 수 있고 매주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진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회도 하고 있죠, 그죠? 대회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매일 투표를 해가지고 최고의 그 강사진들 선발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피닝 크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간당 소모되는 칼로리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700kcal에서 무려 900, 거의 1000까지도 칼로리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운동 효과가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건 라이딩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 라이딩 앱 그냥 스피닝 말고 라이딩을 하더라도 이 정도로 1시간 타니까 무려 600칼로리가 소모가 되더라고요. 요거 뭐 거리하고 이동 거리랑 평균 속도가 뭐 우연스럽게도 똑같이 34.3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조작은 아니고요.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600칼로리가 하루 1시간에 소모가 되더라. 그리고 스피닝은 제가 또 보기에는 되게 활동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A형이거든요. 되게 소심해요. 춤추는 거에 대해 약간 좀 혐오감이 있어요. 춤추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춤추는 거를. 근데 스피닝은 뭐예요? 춤추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서서. 근데 그게 왜 제가 싫어했었냐면 헬스장 가면은 남들 다 보는 데서 춤을 춰야 돼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근데 집이니까 집에서는 나 혼자 있으니까 마음껏 출 수 있다. 못 추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신나게 지금까지 못했던 그 춤을 춰볼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도 너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딩 또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요. 제가 자료 이제 공부하다가 알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런 걸 알아냈어요. 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결론이 뭐냐면요. 살을 빼려면 반드시 유산소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방 10kg에 수분 1.6kg랑 이산화탄소가 8.4kg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이 탈 때는 빠져나갈 때 우리가 대소변으로 나간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84%가 이산화탄소로 나간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숨으로 나간다, 지방이. 그러면은 헉헉대면서 땀을 흘리고 숨을 막 내뱉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CLA, 슬림 스마트 중요합니다. 그거 드셔서 살 뺄 수도 있습니다. 도와줄 뿐입니다. 하지만 운동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뭐 아메 하시는 분들 좀 약간 단점이다. 그게 프로틴 많이 먹으면 근육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리고 CLA 많이 먹으면 살이 저절로 빠지는 줄 알아요. 물론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안 됩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 이런 득을 취득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30분 이상 빡세게 안 타도 되니까 천천히라도 조금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30분 이상은 유산소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이 가능한데도 무릎에 무리가
없다. 관절의 무리가 뭐 전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네, 보통 사이클 자전거, 실내 자전거는 층간 소음, 그러니까 소음이 엄청 많이 나요. 나도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소음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제 숨소리가 더 클 정도로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가 매트 사이즈 한 장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처럼 여행처럼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드릴 거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건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 이렇게 한번 저희 팀 리더들이랑 타봤습니다. 네, 앞에 나무 리더 가고 있습니다. 네, 뒤에 윤재용 선수 네,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윤나무 선수 벌써 쳐졌어요. 네, 힘이 빠졌는가 봐요. 그리고 저희 이제 천남이자 중경 리더. 네, 엄청 달리시더라고. 네, 결국에 저렇게 갑자기 달리면 힘 빠지거든요. 페이스 유지를 해야 돼요. 결국엔 저 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홍 리더 다시 막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나무 리더 없더라고. 어디 네, 이렇게 한 바퀴 다 돌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라이딩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앞에 계신 분 누구냐면요, 선덕여왕입니다. 네, 선덕여왕 김숙형 리더님이 네, 선덕여왕 이름을 저희가 또 지어줬는데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그죠? 도망가시더라고요. 같이 갈라 했는데 네, 다시 붙어보려고 했는데도 네, 화면이 이렇게 또 돌아가요, 이렇게. 네, 또 도망가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대대장님을 한번 추월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탈영병 잡는 헌병처럼 막 오시더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네, 우리 캡틴 잘 달리시더라고요, 진짜. 네, 어쨌든 이렇게 가상 라이딩 할 수 있다는 게 같이 함께 달리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혼자 타면 빡세게 안 타요. 강변 산책하듯이 이렇게 그냥 타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타야 더 재미있게, 더 동기부여되고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만약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태블릿 이 화면으로 보지만, 이게 만약에 저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VR로 이게 가능하다면 어떨까 상상해봤습니다. 막 고글을 쓰고, 너무 두꺼운 거 말고요. 예를 들면 한 선글라스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니까, 지금 이미 페이스북에서 그거 나왔죠, 그죠? VR 기계가. 선글라스 정도면 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와,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360도 다 돌아보면서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요 어플 메인 화면에 보시면요, 이렇게 친구 이렇게 목록이 있어요. 요 친구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친구 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검색란에 저기에 검색을 이렇게 JACK라고 잭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또 돋보기 누르시면, 빨간색에 돋보기 눌러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딱 누르시면 네 하시면 접니다. 네, 여러분 같이 라이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잭 이게 접니다. 네. 친구 쪽 가셔서 제가 같이 또 라이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머슬핀 인정식도 카카오 TV에서 본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GP가 됐습니다. GP. 지금 좀 있으면 곧 이제 제가 PT가 되는데요. 여기 안에서 네. 제가 이제 김스크린님보다 여기 안에서만큼은 제가 필이 높거든, 제가. 그래서 제가 김스크린님한테 스폰서님 고SP 막 그랬습니다. 어쨌든 인정식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잭 있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 LEO 누구냐면요, 김일도 리더님이십니다. 김일도 리더님 옆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랭킹도 이제 지난주 업데이트 됐죠. 랭킹이 돼서 26위에 제가 이게 요번에 한 17,000여 명이 참가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앱 이거 개설하는 게. 제가 26위더라고요. 예. 저 1위분은 사업을 안 하시니까 엄청 많이 타셨더라고요. 네, 벌써 루비가 되셨더라고. 네, 어쨌든 이렇게 랭킹도 볼 수 있고, 친구 목록에서도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게임처럼, 여행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여행처럼이라면요, 그 미시건주 에이다 그 그랜드 래피드, 우리 본사가 이게 라이딩 앱에 들어와 있죠. 제가 그 그랜드 래피드를 안 가봤지만 여기를 통해서 제 본사를 투어를 했습니다. 근데 투어를 해보고 실제로 제가 그 그랜드 래피드를 갔을 때 어떨까 느낌이
너무 색다르겠죠, 그죠? 내가 여기 라이딩 하던 곳인데. 나중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또 맵이 추가됩니다. 맵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게 지중해 크루즈도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합니다. 가격적인 면, 또 미국 펠로톤에서는 최소가 1895달러, 예, 자전거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거의 그래도 2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네, 152만 8천 원. 그리고 36개월 할부하면요 35,900원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쇼호스트가 된 느낌인데. 네. 그리고 요 라이딩 앱을 또 이렇게 제가 개발자분과 제가 줌 미팅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했었습니다. 요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요거 캡처하시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VR에 관한 거, 그리고 전 세계 리더님 다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지금 캡처해 놓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도 네, 읽어보시면은 앞으로 라이딩 앱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 미리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캐릭터의 다양한 커스텀 하는 것도 다양해졌으면 좋겠고 라는 이런 내용들도, 이모티콘도 더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머슬핀 달성 시 보상, 우리 보상이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 자유가족 희망 보상 아닙니까? 보상이 빠지면 됩니까?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PT 달성 시 PT 이상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되면 날개 달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가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달성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화폐 기능 여기 안에서 그 아이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싱 시합, 이게 또 무산소 운동에 또 관여하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마지막입니다. 메타버스 아메이라는 거, 또 시간 관계상 다는 설명 못 드리지만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우리 보통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메타버스는 증강현실형 메타버스가 있고, 거울 세계형이 있고, 가상 세계형이 있고, 라이프로깅형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울 세계형에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제가 있는 걸 또 보라고 하기에 좀 약간 좀 민망하지만 유튜브에 허재경 일하지 않는 사회 메타버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홈미팅 때 다뤘던 그 내용이에요. No work, my world 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회, 그게 내 세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꼭 보시면은 메타버스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메타버스를 우리 사회에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겁니다. 게임을 이렇게 리얼리티하게 할 겁니다. VR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AR, 증강현실의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버스 아닙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게임하고 있어서 전화 받기 싫습니다.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네, 게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화가 또 옵니다. 보시면 네,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 아닙니다.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게 구글 검색도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지하철 타면 전부 다 이러고 있죠, 그죠? 앞으로는 전부 다 허공에다 대고 손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오면 아마 스마트폰은 유물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조만간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웹 시대에서 앱 시대로 넘어왔다. 그리고 앱 시대에서 다시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91년도 한국 아메이 처음 들어오고, 그때 방문 판매형으로 아메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웹이 등장하고 배달과 가입과 주문을 개인 PC로 했습니다. 그때의 리더님들이 열공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지는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그때 엄청 우리 비즈니스의 혁신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앱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주문하고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새벽에도 매출이 오릅니다. 너무 좋은 우리 비즈니스의 툴이었죠. 메타버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경주 라운 호텔에 이동식 AP가 왔습니다. 그때도 그때 그 AP가 이동하는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아메이는 증가하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의 툴이 증가한다.
나중에 꼭 진짜 제가 뭐 했는 거고 유튜브 한번 꼭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는 쉽고 재밌는 비즈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일상인 사회, 일이 여행인 사회, 일이 놀이인 사회,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그게 바로 아메이 새로운 세상, 아메이 새로운 라이프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저는 25센트 라이더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25센트 라이드는 언제든 온라인으로 부담 없이 모여 운동하고 저 브론즈 됐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사로부터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라이딩 앱, 웰니스 컨텐츠, 스마트 바이크, 카카오워크. 다들 조금만 힘내요. 이제 바이크는 오피스가 됩니다. 25센트 라이드로 시작된 리치와 제이의 평생의 파트너십.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 25센트 라이드.